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사이킥 합타임. 이번 주에 특별 주인장 묘성 장군 묘묘 언니 김묘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네. 내일은 저희가 합타임을 씬스틸러 멤버들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지난주까지는 노영희 변호사가 특별 출연을 좀 해주셨고 멤버들과 좀 이렇게 꾸려가도록 돼서 김묘성 씨는 우리 묘성 장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젠 좀 적응이 되려나 했는데 일주일이 갔네요. 예, 아쉬우시겠네. 네, 아쉬운데 이렇게 미수가 계속 흘러나오네요. 부담이 좀 많았었어가지고. 네. 왜요? 이렇게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1등 프로그램이잖아요. 뭐 코너 따로 해주세요. 뭐 앞에 이 공식 방송, 정식 방송 시작하기 전이나 또 뒤에 연장 방송 해주세요. 이런 댓글이나 문자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 워낙 잘해주셨다. 감사합니다. 덕분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보신 뉴스 어떤 게 있나요? 이럴 거면 굳이 왜? 라는 질문 뒤에 항상 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고 하나는 바로 이것, 제2부속실. 인데요.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김건희 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4-5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시인, 인정이라고 할 만한 큰 이슈인데 많은 분들이 사실 덤덤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예전부터 부속실 내 행정관 2-3명이 뭐 배우자 팀이라더라. 커버나 컨텐츠 출신 직원이 대통령실로 갔잖아 라고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제기됐었고 또 임기 초반에는 제2부속실 찬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덤덤해졌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갑자기 덤덤해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뭐 한다 안 한다 뭐가 바뀌었다 그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2부속실 뭐 없애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국민들이 다 스스로 하셨던 스스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영부인이라는 단어를 없애겠다. 네, 그랬죠.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 즉 조용한 내조를 할 거기 때문에 영부인을 위한 대통령실, 청와대의 조직 자체가 필요 없다. 그렇게 됐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졌었고. 예. 그런데 근데 뭐 지금 보니까 4-5명 팀이 있고 4-5명 뿐일까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러게 뭐 V1, 2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아니 이건 뭐 저희 인터뷰에서 나왔던 거 VIP2라고 부른다. 그런데 갑자기 뭐 꼭 부속실장 뭐 이렇게 별도의 팀이 없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나. 이거는 공식화한 거죠 거의. 그다음에 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이 왜 도대체 그렇게 그 활동을 이렇게 하냐 제2부속실도 없이라고 하니까 김대기 실장이 아니 뭐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놀라가지고요. 이게 그 살림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넷플릭스 보고 관련 때문에 그게 나온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게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보고받을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건데 이게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네요. 모르는 척하는 거죠. 그거 모르겠습니까? 김대기 실장이. 그러게요. 공직 생활을 몇 년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딱 이분이 마인드 세팅을 이번에 하고 나오셨더라고. 마인드 세팅을 딱 하고 이게 쫙 모르는 척 또는 안 들린다 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간다. 이건 이제 김건희 여사 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양회동 씨 그 건설노조원 분신한 건에 대해서도 아니 뭐 그분한테 마음이 안타까운 건 별개로 영장에 업무방해랑 협박이랑 그런 게 있더라고요. 써 있더라고요.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장이 나온 적이 없다고. 양해동 씨가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시다가 그 앞에 법원 앞에서 그래서 강릉 지원 앞에서 분신을 하신 거라고요. 영장이 나온 적이 없어요. 영장 청구서만 있는 거죠. 그것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말을 저희가 팩트 체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 믿을 수가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뭐 제1부속실, 제2부속실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사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2부속실을 만들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부속실이 하면 된다. 제2부속실을 만들려면 인원이 또 늘어난다. 이게 온당한 대답인가? 택도 없는 대답입니다. 부속실은 원래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부서인데 여기에서 당연히 그냥 배우자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정말 온당치 않은 대답이고.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누구의 그 지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지시인지 그다음에 그 영부인의 지시인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냥 부속실장 섞이는 이름으로 상황.
부속실장 명의로 지시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누구의 지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제2부속실을 설치하냐 마냐에서 대립된 키워드가 바로 그 부분이었잖아요. 공적 검증 시스템 안에 영부인을 두느냐 마느냐. 그러니까요. 근데 비서실장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했으니 이거는 결국 공적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도 들어오지 됐다. 않겠다. 안겠다. 아, 그러니까 팀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조직은 그럴 의향이 있는데, 없다. 네, 공적 시스템 안에서 통제받을 의향이 없다. 원래 네. 이 공무원들이 다 공문을 쓰는 이유는 본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법인에서 대표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그 책임을 면하고 싶으면 보고를 잘하세요. 그렇죠. 보고를 잘하시면 당신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보고를 하는 순간 책임도 같이 그쪽으로 가는 같이 거죠. 이제 보고를 받은 사람한테 넘어오는 거거든요. 제가 보고를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게 이게 직장 생활의 지혜입니다. 예. 그런데 네. 이거는 누가 보고하고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면 대통령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내 처는 남편 정치하는 데 따라다니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비서실장이 벌써 지금 눈을 질끈 감으시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정 파트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말이 바뀌고 있고. 네. 또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금 예전에 대통령이 한 말과 좀 다르게 네. 하는 걸 보면서. 집에서 살림만 하란 말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렇죠. 바뀔 수 있죠. 네.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그럼 그걸 설명하고 설명을 해주면 해야죠. 되죠. 네. 그냥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여.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이 설명을 요구하고 기자들이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야당들도 끊임없이 원칙적인 비판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라도 오죽 그랬으면 DJ가 벽을 보고라도 소리를 치고 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을 네. 정도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근데 오늘 그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거 물론 부적격 의견을 냈다고는 하지만 박민식 네. 그 보훈부 장관, 초대 보훈부 네.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어차피 반대해도 용산은 밀어붙일 거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 무력감에 빠져 있나? 맞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고 네. 의원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네. 모두가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제2부속실 준비하면서도 이게 캐캐묵은 이슈인가 싶은 그런 네. 오해도 스스로의 오해도 들더라고요. 계속 그러면 안 보이는 됩니다. 족족 스스로. 짚어야 된다. 예.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며칠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추도식에서 옆자리에 앉은 이재명 대표에게 얼굴 한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 하든지라고 했더니 이 대표가 국민이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 라면서 만남을 거절했다라는 뉘앙스로 오늘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러 바치는 것. 네, 그래 보여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양당 대표가 만나서 밥만 먹으면 국민이 안 좋아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인 말이 날 만나는 것이 불편한 모양이네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저는 딱 듣고 네. 95년인가? 95년이요. 예, 원래 YS가 김일성 주석과 네.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예, 김영삼 대통령.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네. 서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YS가 뭐라고 그랬냐? 나를 만나는 게 부담돼서 스트레스가 심하여 네. 김일성 주석이 서거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또 이 와중에 제작진 팩트체크 들어왔습니다. 네. 94년이라고요. 94년이네요. 95년으로 잘못 기억. 94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예. 김기현 대표의 그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좀 달랐는데 단순한 식사보다 현안 의제를 정하고 공개 정책 회동을 하자. 그러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당은 편하게 식사나 한번 하자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뭐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김기현 대표가 다시 또 받아칩니다. 도대체 무슨 조건이 그래도 복잡하고 까다롭냐라고 했다는데 저는 보면서 느낌이 좀 그랬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할 일을 먼저 해야 좀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그 네. 기자들한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왜 뭐 도스태핑 다시 안 하시나요? 왜 신년 기자회견 안 하시나요? 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안 하시나요? 했더니 아니 뭐 김치찌개에 밥이나 좀 먹고 저 오늘 딱 아니 그 뭐 말 이렇게 밥 하려고 먹는 했는데
왜 이렇게 밥 먹는 걸 좋아하셔? 그러니까요. 어디서 딱 많이 들어본 말인 거예요. 네. 밥이나 먹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론 뭐 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별 뭐 대학생들이 조별 과제 할 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은 산더미 같고 우리 빨리 만나서 뭐 할지 자료 조사하고 뭐 정하자라고 했더니 밥이나 먹자. 일단 소주부터 먹고 생각해보자. 네, 밥 먹고 합시다. 모르겠습니다. 나오던 거 뭐가 우선인지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밥 먹고 살기 좋은 거 하라고 있는 게 여당 야당 대표고요. 네. 본인들 둘이 밥 먹으라고 있는 게 여당 야당 대표 자리는 아니다. 네. 자, 이번 주에 함께해 주신 김묘성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중에 더 좋은 기회에서 다시 만나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심리적 오연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